지금 대학원 수업이 처음이지? 네. 네. 다른 과목도 처음이가? 안 들어봤나? 네. 예. 그럼 대학원 수업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예. 대학원 수업은 학부생하고 달라. 학부생은 이론 중심으로 실기 또는 실습 위주로 하는데, 대학원은 세미 프로야. 이제 석사, 박사 하고 나면 프로가 되는 거고. 프로가 뭔지는 알지? 예. 프로의 정의는 직업이야.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것과 밥 먹고 산다 이 말이지. 간단한 예로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00억을 받고 연봉을, 어떤 사람은 5천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지. 그게 프로의 차이야. 박사 학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능력에 따라서 연봉도 달라지고 되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처음 왔으니까, 재영이는 그동안 뭐 했노? 군대 갔다 왔습니다. 학부 마치고 군대 갔다 왔나? 예.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나? 예. 그러면 중이가 예, 맞습니다. 어디서 근무했노? 저 강원도 고성에 있었습니다. 고성? 예. 그 경기도 고향 바로 그거요. 그래. 네. 나는 그 화천에서 근무했대. 15사단. 더 높은 곳입니다. 더 위에. 그래, 알고 있다. 너는 군대 어디 갔다 왔노? 저는 39단. 이 아이가. 니는 전 공군 갔다 왔습니다. 공공? 예. 요게. 사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바로 여 아이가. 여하나. 요즘에는 군대 안 갔을 끼고.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남학생들, 남자들은 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짐이지. 속된 말로. 짐인데 그걸 이제 짐을 버스 던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탄탄대로잖아. 내 학위대로 가니까. 그래서 나도 대학 다닐 때, 나는 삼수회가 대학을 갔어. 나는 삼수회가 왔는데 너가 재수도 안 하고 왔잖아. 저 재수했습니다. 니는? 저도. 그래도 내보다 머리가 좋잖아. 나는 삼수회가 왔는데 너희 재수회가 와서 니 바로 왔잖아. 너는 그지? 예. 그럼 내보다 더 잘 돼야 될까 이거, 그지? 예.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본다. 근데 그 결과는 열정이 있다. 영어로 하면 패션, PASSION. 얼마나 열정을 담는가가 결과를 말해준다. 아무리 긴 시간 수업한다 해도 열정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이제 이걸 들고 온 이유가 있다. 대학원 수업은 글씨적인 안면을 키워야 돼. 안목도 키워야 되고, 안면도 키워야 돼. 그리고 이제, 내가 가만히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배의 수도랄까, 기원은 어디다, 어디, 아프리카 설이 있고, 인도 설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예. 그거 하는데, 다 하이퍼시스 가설이야. 다 가설이잖아. 에비던스가 뭐, 명확히 없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탄암이 발견된 거 보면 중북이지, 그지? 중북에 보면은 탄암이가 1억 2천년 된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그 가설은 가설대로, 뭐 우리 학술하는 사람들이야 이 가설, 저 가설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다 정도는 알고 있고, 그 마시가면 해. 예. 자유롭게 하면서 집중력을 발휘할 때는 발휘하면 돼. 그 이제 이 재배학을 하는 가장 핵심은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오전에 수업하고 왔어. 9시부터 1학년들 32명이 신입생 왔고 3명이 이제 제 수강하는 애들 있고 이래 있어. 그래 이제 35명인데 그때는 가장 기초적인 거를 학습하는 거고, 이제 기초는 여러분들이 뭐 4년 동안 다 다져졌기 때문에 굳이 석박사과정 대학원에서 기초를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모르지. 내가 지금 테스트 할 거야 해보고, 뭐, 이게 아닌데 싶으면 기초부터 해야 될 수도 있고, 기초가 단단히 돼 있으면 뭐 날개 달고 하늘을 날듯이 한번 가보자고.
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예.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이 재배학을 하기 전에 재배학 기초는 토양이고, 재배고, 육종이고, 그지? 뭐 지금은 뭐 IT까지 다 들어가지고, 통계학 뭐 싹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결국은 그 재배를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함이잖아. 그래서 소위 이제 1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3차 산업, 그 IT, 뭐 AIT, IoT, 그지? 까지 이제 해서 4차 산업혁명까지 뭐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은하계 중에서 이 아주 조그만 지구, 그 우주 전체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 별이나 유성이나 뭐 다 포함해서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있는 건 알지. 예. 뭐, 언카운트블이야. 셀 수 없어. 지구에 있는 사막에 있는 뭐 모래알, 그지? 그거에 6배가 있다잖아. 그럼 어떤 UFO가 뭐 있을지, 그지? 나중에는 뭐 신의 영역까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나는 그래 생각해. 뭔가가 있겠지. 있을 거야. 뭐 4차원, 5차원 뭐 다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 요 지구만 생각해 보면 가장 이제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남북극의 빙산이 지금 녹고 있잖아. 온난화가 되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글로벌적인 생각도 하고 재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사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식량난이잖아. 우리나라는 뭐 밥 아니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풍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쪽에 안 가봐. 이쪽에. 아프리카지. 그거가 제일 빈곤한 데라. 우리가 보면 우리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극동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 어디서 그리는 우리나라 이렇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 우리나라 중심으로 딱 그리니까 태평양이 딱 나오고, 중국 왼쪽에 중국 나오고, 그 다음에 유럽 나오고, 아프리카 저쪽에 있고, 아메리카 오른쪽에 있고 하지만, 실제는 저 중심이란 게 없어. 강대국이 되면 뭐, 그 나라 중심으로, 자국 중심으로 그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먹는 가장 핵심은, 가장 많이 먹는 게 이제 살기 위해서 먹는데, 쌀이 가장 많아. 그게 어느 정도는지는 알잖아, 그지? 뭐, 조국으로 하면, 정절하면 요거 한 2천만 톤, 3천만 톤 되지. 밀이 이제 한 1,000만 톤 차인데, 거의 비슷해. 그래서 하여튼 1등은 쌀이다. 2등은 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식용으로 다이렉트로 먹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사료작물로 또 먹는 게 있잖아. 네. 직접은 아니지만. 그게 뭐지? 옥수수. 그래, 옥수수지. 옥수수는 8억 한 5천만 톤 생산돼. 그럼 2억 한 3천만 톤 옥수수가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보면 식량작물하고 식용작물의 개념이 다르지. 네. 그럼 식용작물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먹는 걸 얘기하고, 식량작물은 뭐 사료작물 포함한 거. 그래서 식량작물로 보면 사료작물 포함하니까 옥수수가 1대 작물이고, 2등이 쌀, 3등이 밀, 4등이 보리. 고구마, 고구마, 그 다음, 감자지, 감자, 쌀. 5등이 고구마. 고구마가 있겠지. 보리, 콩, 고구마,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지? 뭐 하여튼, 아래, 하위 순위는 바뀔 수가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4대 작물까지 말면 안 돼. 뭐까지? 감자까지 말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자는 뭐, 우리가 별로 안 먹으니까 1년에 감자 몇 개 먹나? 한 20개 먹나? 그렇지.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그래. 근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작물이 감자야, 사실은. 식용을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1대 작물인데 주로 이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다 이 사료로 많이 들어가. 근데 사료 작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말 그대로 풀어놓고 방목을 해서 키우는 건 그건 사료작물이야, 그냥. 그건 초지라 그래. 그 초지에서 소나 뭐 양이나 이렇게 뜯어먹고 살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살이 안 쪄.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소금. 소고기 뭐 제일 비싸고 좋아하잖아. 그 중에서 뭐 툭불 샀고 원불 샀잖아. 그게 뭐야? 마블링. 그럼 마블링이야. 기름덩어리야. 나쁜 말로 표현하면 기름이 확 압착이 돼 있는 거야. 그걸 고소하고 하니까 맛있으니까 그걸 찾는 거지. 근데 건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별로 좀 그렇지, 그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블링, 고소한 말 구웠을 때 그걸 내기 위해서 뭘 먹인다? 곡물 사료를 먹여. 과거에는 그 용어를 이제 곡물 사료를 안 하고 농후 사료를 했어. 지금은 이제 곡물 사료, 풀 사료 이렇게 구분하지. 우리말로 풀 사료, 곡물 사료 이렇게 구분하고, 과거에는 조사료, 그러니까 풀 사료를 조사료, rough, R-O-U-G-H, rough. 그 다음에 이제 농후 사료, 짙을 농자를 썼지. 예. 그래서 구분했고, 그거는 순전히 일본식 한자라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농후 사료, 조사료 했고, 지금은 풀사료, 곡물사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곡물을 요즘은 먹여. 그러니까 출하하기 3개월 전, 4개월 전 좀 이제 얘들을 집중적으로 먹이는 거지. 그럼 살을 찌우는 거지. 운동 덜 시키고 완전 압박 속에 뭐 소위 뭐 비만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이제 현재 축산이야, 사실은. 그 축산에서 더 나아가면은 또 지금 케이지, 닭 같은 케이지 사육 같은 거 보면 요만한 데가 막 고기만 이렇게 키우잖아. 이 동물 복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동물 복지를 생각하자 해서 지금 나온 게, 계란도 보면 번호가 있지.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다? 1번이지. 왕복 풀어놓고 키우는 거, 닭을. 예. 그래서 2번은 이제 조금 울타리를 쳐놓고, 3번은 이제 안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 4번은 케이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발전하고 그 다음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 동물 사육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료 작물의 종류도 달라지고 재배 패턴도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는 옥수수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식용으로 했어. 그냥. 그렇죠. 사람이 이제, 야, 옥수수 맛도 없는데 죽 끓이는데 뭐 쓰고 별로 그게 없었잖아. 그러다가 야, 이 소 주자, 소 사료로 하고 수량성이 높고 이제 그렇게 사료 작물로 변천하게 된 거지. 근데 벼는 이제 우리가 뭐 사실은 이대 작물로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그 특성적으로 보면은 아프리카형 벼가 있고 아시아 벼가 이렇게 있는데, 아프리카 벼는 말 그대로 야생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 이 아시아는 인디카 자푸니카로 구분돼서 이제 나오는 건 알잖아, 그지? 그래서 인디카 하면 주로 장리종, 긴 거 있잖아. 그게 인디카고, 그 다음 미디움, 그 다음 또 숏한 거, 짧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자포니카. 자포니카의 의원은 저펜, 일본에서 나온 말이야. 인디카는 인도에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일본이 힘이 세졌잖아. 그러니까 인도, 인디카 이렇게, 자포니카 이렇게 양대 산맥을 구축을 했었지. 지금은 이제 그 재배량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벼는 아프리카에서 일부 하지만 생산성에는 맛이 별로기 때문에 인디카 자포니카로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벼는 그래. 그럼 벼는 어디서 주로 먹느냐? 아, 그 전에 이제 사료작물은 주로 어디서 재배할까? 주로 많이 재배하는데. 내가 지도로, 미국? 그래. 미국, 아메리카야, 아메리카. 양으로 보면, 생산량, 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태평양 이쪽 아이고, 이거 아이고. 여기 미국이잖아? 그지? 그 위에는 캐나다. 그 아래는 멕시코, 브라질. 그지? 그 다음에 뭐 우루과이, 칠레, 뭐 하고, 뭐 팔레 하고 사잖아. 그지? 칠레, 팔레. 하여튼, 내가 나라 이름 농담 삼면서 미안하게 했는데, 팔레는 없다. 어쨌든, 이 주로 남미에서 밀도 옥수수도 그렇다. 멕시코 고원산인데 옥수수는 많이 생산돼. 감자도 멕시코 고원산이야. 어쨌든 주로 이제 그쪽에서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를 보면 여기 북미라 그래, 북미. 그지? 그 다음에 멕시코 이하를 이제 남미라 그래. 그래서 구분하고. 주로 미국은 이제 옥수수를 중심으로 해서 해바라기라든지 밀 정도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사료작물은 알팔파 있지. 뭐, 미국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딱 비행기 타고 가든지 아니면 차 타고 가다, 저거 뭐지? 하면은 뭐야? 알팔파야. 잘 모르겠으면 알팔파야. 왜? 우리 벼 알지, 보리 알지, 감자 알지, 그지? 다 알잖아. 잘 모르겠으면 그 알팔파야. 그만큼 많이 재배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료작물로 재배하고 있다. 근데 알팔파의 특징이 화분과야, 둑과야? 둑과지. 예, 콩과를 말이야. 둑과는 콩도자를 써서 우리가 한자로 쓰지만은, 콩과, 우리말로 쓰면, 그럼 벼과는 화분과를 얘기를 하죠, 그지? 그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다? 떡잎. 몇 떡잎이냐? 상떡잎이냐? 차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벼 잎은 보면 요렇게 홀쭉하게 요렇게 있잖아, 그지? 근데 콩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알팔파, 뭐 히어리베치 이런 애들은 다 요렇게 그 팔자 눕히는 거 무한대형으로 요렇게 나오지. 이 떡잎이 두 개잖아. 쌍떡잎이라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릴 때 초기에 이제 뿌리가 자가 영양 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종숙 영양 단계에서는 거기에 떡잎이 양분을 먹고 자라겠지, 그지? 이제 그렇게 구분이 이제 되는 거라.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 그러면은 그네들은 여기 아메리카 애들은 주로 이제 애들이란다. 사람들은 주로 뭘 먹노? 주로 밀이 주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 아시아 이쪽 있잖아. 아시아는 주로 뭘 먹노? 그래, 쌀을 먹잖아. 쌀이 주식이야.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64%의 인구가 쌀이 주식이야. 쌀이. 그 밀은 이제 36%. 그러니까 보통 6대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구를 한번 보자고. 내가 조금 전에 자료 카톡으로 보내줬지. 인구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고? 인도, 중국, 인도인 인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거기 통계는 지금 인도가 3천만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중국이 한 1,000만 정도 적게 나와 있는 건데, 실제는 안 그래. 실제는 중국에는 한 명 놓기 뭐 많아서 미등록 인구가 많아. 내가 그 중국 친구들 만나보고 하면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 그래. 그게 아마 내가 생각에는 아마 몇 천만 명이 될 거야. 어쨌든 그 둘이가 이제 상백을 이루잖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고? 72년 군대 가기 전에 75였고 85인가요? 82억인가 그래. 85 넘었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개 나라만 해도 어떤 뭐 28억이지. 뭐 약 30억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어디고? 미국 해보면 뭐 3억 4천. 근데 미국은 말은 3억 4천인데 실제는 3억 한 7천 대. 왜? 이 불법 체류자들. 불법 체류자, 뭐 유학생, 그 다음에 사업상 오는 사람들, 놀러 오는 사람들 많아. 실제 거기 딱 인원을 인공위성으로 찍을 수 있다면 딱 찍고 하면은 카운트 하면은 3억, 내가 볼 때는 3억 7, 8천은 될 거야.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메리카 쪽에서 보면 미국이 3억 뭐 한 5천 이렇게 되지만은 그 외에는 아메리카에는 브라질이 얼마고? 브라질이 한 2억 2천 되고 합치면은 한 5억 한 5천 정도 되잖아. 그 외에는 별로 없어. 인구가. 그지? 네. 아프리카 해보니 나이지리아 밖에 더 있나? 그지? 맞습니다. 그거가 1억 한 3천 가까이 되지? 2억 2억 3천이가. 네. 아, 그래. 2억 3천이지. 그거 빼고는 뭐 별로 없잖아. 나머지는 뭐 몇 천만, 그렇잖아. 근데 아시아의 중국하고 인도하고 보면 그것만 해도 벌써 28억, 29억 가까이 되잖아. 29억 되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노? 많은 데가. 파키스탄이 2억 얼마지? 2억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만 해도 1억 조금 넘고, 일본이 1억 2,500 정도 되지.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그지? 네. 이런 데들이 다 1억 다 넘어요. 그럼 우리도 한반도 해서 남북한 다 합치면 8천만 넘잖아. 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 아시아들이 거의 다 인구가 제일 많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 물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시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지. 인구가 많아야 뭔가, 그지? 일을 이루어내잖아. 그래서 이 식량은 이제 동서로 구분하면 우리를 뭐 동이라고 한다면 동양 우리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럼 지도를 가운데 우리가 놓지 말고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동쪽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동쪽 쪽에서도 끝에 있으니까 극동이라 그래, 그지?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요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에서 배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재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제 미국에도 배를 재배해. 그럼 미국 어디서 할까? 미국은 미국 여기 있지? 여기 보마 여기 동쪽이어야 되고 미국이 동쪽이어야 되고 나는 잘 안 보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동쪽이가 여기가 네, 그쪽. 네, 그쪽입니다. 여기 동쪽에 보면 아래쪽에 알칸사라는 데가 있어요. 요쯤 되겠네? 나는 저거 보고 지금 하는 거야. 알칸사. 미시시피 강은 알지? 네. 그 명작 그 소설을 보면 그거 있잖아.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의 몸. 그 미시시피 강, 그것을 유리해서, 그 주변에서 유리됐다, 아이가. 그 원작이 그것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쪽 중심으로 해서 배를 재배해. 그 이쪽은, 여기가, 그거는 인디카야. 자포니카가 아니고. 여기 동쪽에, 서쪽이 되겠지. 우리, 실제는 서쪽이지. 캘리포니아는 여기지. 네.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캘리포니아 길쭉하게 생겼어, 바닷가로. 거기에 이제 소위 실리콘밸리 들어봤지? 네. 거기가 미국은 이제 그 주도를 정하는 거, 메인시티를 정할 때는 거의 중심을 정해.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캘리포니아의 주 정부 청사가 어디 있을까? LA에 있을까? 아니지. LA는 남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 있느냐? 내가 있었던 데가 UC 데이비스. 거기 있어. 아놀드 스왈츠네거 들어봤지? 네. 옛날에 I will be back 하는 거 있잖아. 저는 거기서 벼 재배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배를 재배할까? 수출하기. 수출해서 사먹는 사람들을 위해서죠. 그럼 우리하고 일본하고 핵심 타켓이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MMA 물량을 수입해야 되잖아. 네. MMA 물량이라 하면 이제 수출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서 우리가 공산품 수출하는 대신에 농산물을 수입을 해야 돼. 네. 그게 이제 소위 쌀에 있어서는 40만 톤 이상을 수입해야 돼. 그러면 주로 어디서 오겠노? 캘리포니아에서 오지. 그러면 캘리포니아 거기 가면은 UC 데이비스 중심으로 쫙 펼쳐져 있고 들판이 비행기 타고 보면 쫙 펼쳐져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밸리라는 말을 써. 밸리. 무슨 밸리 뭐 아까 실리콘 밸리도 실리콘 밸리 계곡을 타고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을 얘기할 때는 미국에서는 이제 벨트라는 말을 써. 우리가 이 혁띠를 벨트라 하잖아. 그러니까 옥수수 같으면 콘 벨트,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소이빈 콩 같으면 소이 벨트. 그러니까 다음에 미국 관리에서만 알바 하면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슨 알바냐면 옥수수 밭에 알바하면 죽어요. 수출되면 못 찾는다고. 들어가면은 길이 어딘지 몰라. 하늘밖에 안 보여. 옥수수 키가 3m. 그럼 옥수수 밭에 알바할 생각은 하지 말고 장학금 받았어. 하여튼 그런 과거에 해프닝이 많이 있었어. 어쨌든
그 정도로 미국은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다. 그 미국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대륙을 먼저 한번 보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먼저 봐야 되지. 아시아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북쪽은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완전 동토가 많았잖아. 완전 어려서 뭐 작물이 제대로 안 됐잖아. 근데 하나의 이제 러시아에 아주 정말 위대한 이인이 한 명 탄생했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비인이. 누구? 잘 모르겠어. 그 밀을 재배하면 주로 우리는 가을에 심잖아. 네. 그지? 그러면 봄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월동을 했지. 월동을 하고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 그런데 러시아에서 겨울에, 가을에 심어 나니까 발화를 했다가 겨울 되니까 마이너스 40도 내려가니까 어때? 다 죽겠지. 네. 얼어 죽겠지. 근데 우리가 대학원을 댕기는데 얼어 죽는다 소리, 이건 비전문적인 용어는 써가는 안 되겠지, 그죠? 그지? 완전 동해, 동해. 그지? 냉해, 그지? 있겠지. 그럼 겨울에 입는 건 이제 동해라 하겠지, 그지? 그 동해를 입으니까 얘들이 다 죽어버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가을에 심은 거하고 봄에 심은 거 차이가 뭐냐? 봄에 심으니까 얘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 꽃이 피거나 열매를 못 맺어. 그지? 그래서 그 밝혀낸 게 뭐고? 파성이라는 걸 밝혀냈잖아. 그지? 기억나나? 네. 그 파성을 이제 깨트린. 야, 그러면 봄에 심은 거, 가을에 심은 거 차이가, 가을에 심은 거는 얘가 싹이 났다 이거지. 그래서 봄에, 야, 그럼 싹을 틔워가지고, 그럼 심어보자. 심으니까, 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파성, 가을에 심어야 되는 그걸 이제 깨트린다. 그걸 파성, 타파, 이렇게 얘기해. 지금은 품종 육성이 돼가지고 어떤 봄에 심어도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다 하는 품종들이 많이 육성이 됐지. 그거는 육종가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해왔지. 그러면 러시아에서 이제 과거에는 미국한테 꼼짝 못했지. 형님 했는데 이제 식량 작업이 되잖아. 그럼 형님 아니고 친구예요, 친구. 이제 브랜드로 가는 거지. 어쨌든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버지, 엄마가 되다가 친구가 되다가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안보보다 중요한 게 뭐다? 식량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핵심이야. 그런 글로벌한 시각들을 여러분들 가져야 돼. 대학원 시험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정도 뭐 하면 됐고. 그 다음 중국은 과거에는 농산물을 수출을 많이 했어요. 우리처럼. 우리는 안 먹고 좋은 거는 다 팔았잖아. 수출하고 했지. 지금은 중국은 이제 살게 됐잖아. 그리고 공장 지대가 늘어나니까 어때? 수출할 게 없어요. 도라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한국에 수출을 많이 했어. 그럼 지금 할 게 없어. 왜? 공장 지대가 늘어나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지지. 그럼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재배, 작물의 재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를 한번 볼까요?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는 여기 있겠지. 아프리카 보면은 여기 뭐 다양한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 그 위에는 이집트, 이쪽에 보면 유럽하고 그 유럽이에요. 여기. 그죠? 있죠? 나일강의 기적 사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산물이나 이것도 많이 발달되고 사막 그 나일강이 있어서 농업이 상당히 발전이 된다. 그럼 그 아래쪽에 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지. 요즘 나이지리아도 있고 이디오피아도 있고 뭐 북아프리카 쪽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후 자체가 작물이 잘 안 돼. 그런 것도 있고 농사에 대한 재배법이 잘 개발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코이카하고 뭐 이래가 많이 내보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벼를 심는다 하면 못줄 있잖아. 줄해서 줄지어 심는 거, 줄 간격, 조간, 포기 간격, 주간도 몰라. 그냥 많이 심는 거야.
그럼 심한 종자마이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농업 지식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나이지리아에 이제 경북대 우리 김순건 교수님이라고 계셔서 이분이 나이지리아 가서 옥수수를 그 당시 이제 수원 19호라고 저 물통 줘봐봐. 그거 줘봐. 과거에는 그 아메리카에 나이지리아 옥수수 하나 요만했어. 근데 김순건 박사님이 사령 옥수수 이따만한 걸 생산을 품종을 가져간 거야. 물론 비료를 많이 줘야 되겠지. 그래가 하니까 저거 추장은 아프리카 추장은 어때? 추장은 추장 의식하고 하지만 식량 문제를 해결해줘 못해줘. 그건 누가 추장이야? 하나님이지, 신이지. 그럼 신이야, 신. 그 정도로 추앙을 받거든. 그만큼 식량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82억 인구 중에 약 한 20억 인구가 새끼를 못 먹어요. 그 내가 식당에 가면 밥 남기는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많이, 우리 실험실 애들 많이 뭐렇게 해. 남기는 애들 아무도 없어. 근데 다른 애들 내가 뭐렇게 하면 뭐 내한테 욕하겠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야. 분배가 안 돼.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하고 다 생산해서 뭐 지원하면 되지. 그게 분배가 잘 안 돼. 그래서 어떤 기구들이 탄생하느냐 이 말이지. 민간 기구들이 탄생해갖고 뭐 유니세프부터 막 많이 적십자고 있잖아. 뭐 도끼. 그런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자국 국민이 최우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국 농민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각 국가 기관 또는 유엔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민간이 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식량이잖아. 그래서 식량 문제가 있고. 우리가 보면 대륙으로 보면 이제 아메리카 했고 아프리카 했고 아시아 뭐 어느 정도 했잖아. 아시아는 주로 벼 재배 지역이 어디고 뭐 일본,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인도, 그지? 중국도 포함되고 그 아래 어디 있노? 어디? 요 아시아 이 아이가? 조금 더 오른쪽. 여가. 그러면 이 아시아 밑에 가면 어떤 거?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뭐 다 그거 있잖아. 네. 그것도 다 그 재배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주로 인디카 장립종 이제 많이 재배하지.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동향이에요. 그러면 요 대륙으로 보면 하나 설명 안 한 게 호주가 설명 안 됐지. 여기 있네. 들어야 돼. 여기 있잖아. 여기 남반구에 있잖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여기는 90%가 사막이고 바위고 작물이 못 자라. 실제 이용하는 거 5%도 안 돼. 실제 사람들이 살아서 이용하는 거는. 이 북쪽에는 브리스벤하고 이쪽에는 주로 광물리나 이런 것들이 많고. 주로 모여 사는 거 이 남쪽 시드니하고 이 중심으로. 그렇게 다 살고 있지. 그 작물은 생산은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비싸다 하면은 얼마든지 뭐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하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지. 어디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뭐 진짜 판매처만 있다면 뭐 한 4, 5년 안에 지금 캘리포니아의 벼 재배 면적이 한 18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뭐 100만 헥타르는 막 4, 5년 안에 만들어버려. 팔 데가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국토 면적도 적고 인구도 그렇고 남북이 대체 있고 지리적으로는 가장 요충지고 일본도 노려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다 우리나라 그지?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기대할 게 머리밖에 없는 게 머리 브레인. 그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당면의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IT 혁명을 이루고 앞으로는 그 IoT, AI 혁명을 이루어야 리더가 되든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지 안 그러면 하루아침에 뭐 침몰하는 거는 간단해. 전쟁 한번 나쁘면 하루아침에 끝나. 나는 그래 봐.
근데 만약에 식량이 없다 하면 뭐 더 한 방에 가버리겠지. 다 죽어버리겠지. 그지? 그게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있는 거야.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안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는 식량 안보다. 그래서 과거에 어느 대통령이라도 취임 딱 하면 가장 먼저 들린 곳이 농촌진흥청이야. 농업 연구를 했으니까.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남은 돈이니까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연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개념도 없어. 농업의 중요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지. 기본 개념이 안 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지? 한 방에 간다는 건 모르는 거지. 식량의 중요성은. 그래, 이제 논이 뭐 벼가 쌀이 막 과잉 생산된다고 난리를 치고 하지. 북한에 갖다 주면 되잖아. 그럼 북한의 광물장을 우리가 하면 되잖아. 안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국가에서 못 하면 민간에서 하든지. 그러니까 결의를 터야 돼. 그럼 우리가 8천만 인구가 되지. 8천만 인구가 되면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하나. 수출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자립국가를 이룰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막힌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가 진출하려면 중국, 러시아로, 유럽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다 막혀 있어. 그럼 우리나라 섬나라야, 지금. 그렇잖아. 지금 현실이 그래. 그래서 식량 안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내 생각이야. 어쨌든 내 종합적인 흐름을 보고 또 사우스 아메리카 쪽에는 아까 그 멕시코, 브라질 이런 쪽에는 경제 면적이 엄청나요. 뭐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 있잖아. 우리 옛날에 삼성이 태동하게 된 가장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삼성이 나왔지? 농산물이잖아, 농산물. 사카린부터 시작해서 설탕하고, 원래 CJ하고 뭐 다 조미료 다 그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발달이 된 거지. 그건 전자하고 뭐 이렇게 뭐 가는 거지. 처음에는 뭐 농산물이. 그건 지금도 보면은 CJ가 겁나게 잘 나가잖아. 그렇잖아. 우리나라에 뭐 농산물 관련해서 뭐 거의 다 주고 있잖아. 그럼 지금 뭐 라면 같은 경우에 한 봐봐. 수출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고? 5천 한 200만 되지. 그럼 수출을 얼마나 할 것 같아, 라면? 진짜 많이 하는. 엄청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 몇십억 개를 수출해요. 1년에. 그럼 생각을 해봐봐. 그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우리나라 밀 생산되나? 자급률이 얼마죠? 1%가 안 되는 그래, 2.5%. 1%도 안 되는데. 밀 소비량은 얼마? 되게 많습니다. 쌀이 지금 54kg고, 1인당 1년에. 밀가루는 34kg. 그럼 밀가루를 전부 하나도 거의 생산 안 되는 걸 전부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라면 만들어서 동남아니 유럽인이 다 수출하고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 대단해. 지금 한 가봐. 지금 저 유럽 그리고 저기 러시아 쪽에 독립된 국가들 그리고 저 동남아 이쪽 가면요. 길거리 5명 가다가 1명은 한국말 해. 안녕하세요나 이거 뭐 다 인사 다 해. 그거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래, 한류. 크게 보면 한류. K-팝, K-드라마, K-경제 뭐 다 우리나라가 거의 주도하고 있다. 가봐봐. 가면은 뭐 호텔이나 어디 가도 다 그 TV, 삼성, LG 다 그거야. 그 친구들 그 뭐이고 이거 휴대폰 쓰고 있는 거 뭐 갤럭시 아니야. 옛날에는 LG 있으면 LG 안 하지만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가 머리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래서 그 농업의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우리나라는 난 없다고 보지. 그 우리나라에 가장 이제 식량을 작업하게 된 게 언제부터지?
그래, 70년대 통일배가 만들어지고 나옴으로 인해서 그 통일배의 가장 이제 핵심은 아까 인디카 자포니카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제 인디카는 우리나라 같은 추운 지방에는 재배가 안 돼. 안 되는데 이제 허문희 교수님이나 서울대 그 육종학 교수님 계셔서 수십 번의 그 시도 끝에 통일배어, 통일을 염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인디카 자포니카에 같이 이제 통일했던 그런 의미도 있고, 어쨌든 통일을 염원한 것이 더 크겠지. 어쨌든 그래서 탄생한 게 통일배라는 게, 통일 라이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나옴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 과거에는 할아버지들한테, 아버지들은 모를 게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보릿고개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이모작을 했잖아. 벼 보리 또는 벼 밀, 주로 이제 보리를 많이 재배했지. 생육 기간이 짧으니까. 보리는 6월 한 5일 10일 되면 수확을 해. 밀은 6월 15일에서 한 25일 수확을 해. 한 열흘, 보름 정도 늦어, 밀이. 그 당시 품종은 그랬어. 그래, 지금은 이제 많이 개량돼가 건강밀이는 좀 빨리 수확하는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보리를 많이 심었는데, 아니 10월 달에 배를 수확했어. 10월 11월에 밥을 먹었어. 해먹고 나니까 5월 중하순 되니까 쌀이 다 떨어졌어. 그거 먹을 게 없어. 그럼 보리가 6월 달 돼야 수확을 해. 그지? 그 보리가 덜 익었어. 등숙이 덜 됐단 말이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잘라서 먹어야 돼. 그걸 이제 뭐 구워가 먹든지 이래가지고 뭐 비벼가 먹든지 해가지고 그 보리 알이 덜 찬 걸 먹었다. 그게 그 고기를 넘겨야 돼. 그게 이제 보릿고기라는 말이 탄생을 하게 됐고, 과거에는 산이는 칡, 나물, 그래 뭐 이런 말 하잖아. 똥구쟁이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 소리 하잖아. 뭐 똥구쟁이 뭐 왜 찢어져?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 소나무 껍질하고, 껍질들이 탄닌하고 이런 게 많아. 탄닌이 많으면 배변이 된다 안 된다? 배변이 안 되잖아. 떫은 거 많이 먹고 하면. 그래서 변을 못 보고 막 해가 할 정도로, 곡물을 먹으면 변도 잘 나오고 할 텐데, 그래서 똥구덩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이란 말이 나온 거야. 과거 그랬단 말이야. 그게 오래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1950년, 60년대 얘기야. 7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어. 통일배가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 하나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재배법을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요? 그게 솔루션이. 근데 행복지수로 보면 우리가 지금 4만 지금 6,000물 정도 되지만, 네팔이나 부탄이나 이런 데가 행복지수 1위야. 행복지수 순위로 보면. 그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뭐 유흥이든 자동차든 뭐 여행이든 다음 얘기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가장 1차적인 욕구가 뭐돼? 먹는 거야.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함이 이 재배학 시간에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야를 넓게 가지고, 폭넓은 시각으로 국제 무대를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전공은 이제 둘이는 같은 전공이라도 논문은 다르게 나오겠지.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공부를 해보면 재배가 과연 너무 폭넓고 하지만은 재미있는 학문이 될 거라. 그래 봐.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좀 브레이크 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고. 저 이제 끄지?